주주TV입니다. 네, 정치, 시사, 경제, 법률, 부동산, 그리고 경제는 유튜브 주주TV입니다. 자, 7강. 집값은 왜 소득보다 기대 심리에 더 민감한가라는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몇 년 만에 2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2배 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 집값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그냥 경제적인 기본적인 원리.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공급은 집은 5개밖에 없는데 살려는 사람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어. 그러면 20명 중에 가장 높은 가격 부는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격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소득 수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소득 증가율은 연 3에서 5% 수준이래. 근데 집값은 몇 년 만에 50%, 100%씩 오르기도 한대. 자, 그럼 어떤 지역은 인구가 줄어든데도 집값은 왜 오르냐 이거야. 그리고 왜 사람들이 비쌀수록 더 집을 살려고 하냐, 이런 마인드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격을 수요와 공급, 이런 부동산 기초적인 경제학적인 논리가 아닌 자산시장 관점, 정말 현실적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집은 소비자니까 자산이니까 집은 매우 특이한 상품이야. 냉장고를 생각해볼게. 냉장고 가격이 2배가 되면 사람들은 구매를 미루겠지. 근데 집은, 여러분 집 없으면은 여러분 지하철에서 살 거야? 아니면 노숙할 거야?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야. 필수제야, 필수제.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맞지? 집값이 그래서 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매수자가 늘어나는 거야. 이건 또 왜 그럴까? 사람들이 집을 거주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 거야. 투자 자산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은 소비재이면서도 동시에 금융자산이라는 거야. 주식시장이 미래를 거래하듯이 부동산 시장도 미래를 거래할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이 아닌 거야.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말했듯이 부동산은 필수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의식주 중에 필요하니까. 근데 반대로 투자 수단으로도 이용한다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더 구매를 하려고 하는. 왜?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미래 가치를 받겠지.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가격이 아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생각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지역에 지하철 노선 계획이 발표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직도 공사는 시작을 안 했어. 근데 집값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왜? 계획을 했잖아.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 지하철이 집 앞에 들어오는데, 편리하게 교통이 이용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자기신현적 기대인 거야.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믿잖아. 근데 그러면서 집을 사잖아. 근데 수요가 그럼 증가하겠지.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겠지. 그 상승한 가격은 사람들의 기대를 더 강화시키겠지. 근데 결국 기대가 현실을 만드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야. 이 과정은 부동산 법원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요자보다 투자수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가 결정한다고 하지만 실수요 중요하지. 근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투자 수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야. 이해하지? 실제로 그 집에 살려는 사람보다 단기간에 이 지하철이 갑자기 들어온대.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집을 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닌 거야.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의심부터 해. 알았지? 그럴 수 있다. 경제학은 대부분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서 자산시장은 실제 수요보다 기대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집값은 소득보다 유동성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다는 거고, 금리가 낮아져. 그러면 대출이 쉬워지겠지. 금리 2%에서 1%로 0.5%로 떨어뜨린대. 원래 1,000만 원 빌렸으면은 2%면 얼마야? 20만 원. 근데 2만 원이면 된대. 예를 들어서 넘어갔나? 하여튼 그 정도면 된대. 그럼 대출이 쉬워지잖아. 이자가 적으니까, 내는 이자가 적으니까. 그럼 시중에 돈이 많아지겠지. 유동성이 늘어나겠지. 통화량이 늘어나겠지. 통화량 뭐야? 돈의 그 유동성. 돈이 많아진다. 경제, 이 한국에 돈이 많아진다. 그럼 통화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동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투자 가능한 자금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이 다시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하겠지. 대출이 쉽게 된다면, 이자율이 적어들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적어든다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잖아. 이자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많은 자산 상승기에서 배경에는 유동성 확대가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레버리지라는 거야. 빌린 돈을 활용해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현금 10억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 집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어? 부자면 가능하게. 근데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와 신용에 매우 민감하다는 거야. 왜?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현금보다 신용, 돈을 빌릴 수 있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땡길 수 있는 이 신용, 10억을 빌릴 수 있는 이 신용, 10억이 당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겠지? 빌릴 수 있는 돈, 미래 돈을 땡길 수 있는 돈, 현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그걸 신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하지. 맞는 말이야. 근데 현실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람들이 앞으로 3년 뒤 30%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면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투자 소유가 증가할 수 있는 거야. 자산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이지. 2020년부터 2021년 한국과 세계 주요국은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어. 대출이 쉬워졌고 유동성이 증가했어. 유동성이 증가해 대출이 쉬워지니까 돈이 이 경제에 많이 풀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 왜?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집을 막 살려는 그런 수요들이 늘어나잖아. 왜? 대출도 쉬워지고 소비도 경제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많은 지역에서 소득 증가율이 훨씬 빠른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더 크게 빠른 집값, 소득은 뭐 3% 증가했는데 집값은 20%가 증가해버린 거야. 그러한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야. 많은 지역에서. 그러한 기대 심리로. 그래서 집은 소비재이면서도 금융자산이다.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나중에 알아볼게. 집은 어떤 건지, 주택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산 가격은 현재보다 미래를 반영하는 거고, 자기 신현적 기대는 가격 상승을 증폭시킬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또 실수요보다 투자 수요 영향을 단기적으로 더 크게 받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실제 그 거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지하철 들어온대. 그럼 여기에 2억 오를 거니까 우리 지금 땡겨가지고 대출 땡겨서 이거 사놓을까? 라는 거야. 유동성과 신용은 집값의 핵심 변수고, 레버리지는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자산 시장은 소득보다 기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집값은 단순히 소득과 공급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대출을 얼마 정도, 과거 5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가치, 미래의 돈을 지금의 가치, 현재 가치로 받을 수 있는 이 가치, 신용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가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와 시사와 법률과 부동산, 경제는 주주TV. 감사합니다. 7강이었습니다.